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고발을 예고했는데요. 혐의가 횡령입니다. 이 선관위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보면 선거 기간 출근도 매일 안 하고 투표용지 부족은 보고도 받지 못하고 일은 안 하고 해외만 나갔냐? 비난이 쏟아집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 덴마크, 스웨덴 출장자 명단에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 4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출장권으로 선관위 내부에 공유된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 부부 동반이라며 출장자가 5명으로 나옵니다. 세금 9,053만 원이 투입된 예산을 보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 체제비도 5명분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출장과 2022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행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상 필요도 없는 배우자 비용을 혈세로 충당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석 달 동안 출근한 날은 절반에 불과했고 투표용지 50% 축소 지침은 시행 전 보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부실한 관리의 책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두 번째 김종수 리포트입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해외 출장마다 부인을 동반했고 1,260만 원 비즈니스석까지 그마저도 부인 동반 기록도 누락이 됐죠. 이 파장이 큽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덴마크, 스웨덴 출장자 명단에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 4명이 적혀 있습니다. 저렇게 말이죠. 그런데 같은 출장권으로 선관위 내부에 공유된 계획서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부부 동반이라면서 출장자가 모두 5명으로 나옵니다. 세금 9,053만 원이 투입된 예산을 보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 체제비도 모두 5명분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선관위원장부터 이러니까 다른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 등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쉽게 떠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상 필요도 없는 배우자 비용을 혈세로 충당을 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노태악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50% 축소 지침은 시행 전에 보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요, 선관위의 수장인 노태악 전 위원장 부실 관리의 책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규명을 해야겠죠. 이를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이 된 겁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기다리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황당한 사례들, 투표로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투표 용지가요. 투표 마감 시간 1시간 35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여 명이 기다리다가 4명이 남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었고요. 곳곳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이게 또
심각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죠. 여당에서 횡령죄로 고발하기, 죄송합니다. 야당에서는 횡령죄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향한 지적들. 선거 기간 중에 출근도 매일 안 하고 투표 용지 부족은 보고도 받지 못하고 해외엔 나갔다. 뭐 이런 비판들. 글쎄요,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오늘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노태학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맞습니다. 지금 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사실은 그거를 국민들이 다 믿고 아 저렇게 했구나 이제 선관위 제대로 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는 그 노태학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관련해서 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 공무원들까지 모두 이제 해외 출장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언론들의 감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많이 뭐 외유성 출장이 많이 없어졌다, 잦아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게 선관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도 아닌데 네. 어떻게 세금을 쓸 수가 있죠? 이건 지금 선관위에서 본인들은 뭐 갈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게 뭐 상대 국가의 중앙선관위원장급의 공식 방문이거나 기관들 사이에서 네. 부부 동반 모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선거관리 부실 사태 뭐 이런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국회에서 국조가 행해지고 있지만 네. 저는 특검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까도 계속 까야 하는 양파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도 공개가 됐는데 어이없는 사례가 여러 개가 있죠.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우선 뭐 단순하게 이제 그냥 뭐 성비위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요. 그냥 아주 수십억에 달하는 결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상부 시스템, 하부 시스템이 다 할 거 없이 작동을 못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예. 지방선거 경비 등이라고 돼 있는 항목에 보면 55억 6,900만 원을 결제 없이 집행했다. 이 공무원들이 이게 뭐 글쎄요, 뭐 전결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결제 없이 그냥 세금을 사용했다. 또 업무일 9일 중에 6일 동안 9회에 걸쳐서 근무지 이탈했다. 뭐 이런 것들, 이 징계 사례들을 보는 건데 정말 나태해진 상황 아닌가요? 근데 저 징계 사례들을 다 합치면 이제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습니다. 저런 내용들을 이제 다 따져보면. 근데 그중에서 실제로 그러면 그 징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는 10건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한다면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인가?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거잖아요. 솜방망이뿐만 아니라 아까 그 노태학 위원장도 아마 다른 기관이었으면 네. 실제 공무로 진행되는 출장에 본인의 와이프를 데리고 갔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퇴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관의 수장이 그런 식의 어떤 그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선의 어떤 그 지역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 같은 것들을 알선해주고 아하. 이런 것들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 부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네. 정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뭐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격하고 깨끗하고 저는 평생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지금 선관위라는 지금 상황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현재 선관위가 총체적인 부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기대했던 선관위의 역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렇게 수많은 비리와 각종 그 인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줬던 모습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자성의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외부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시작되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네. 검경 합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네. 이 실체들이 낱낱하게 밝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종석의 리포트 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개입니다. 8개. 제가 고른 이 리포트들만 보면 오늘 하루 뉴스가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내가 선거에 전문성 있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첫날이 오늘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선관위 업무로 간 해외 출장에 4년 전부터 호주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덴마크, 스웨덴까지 배우자 부인을 데리고 가서 논란이 됐었죠. 그마저도 문건에 누락이 됐었고요.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 노태학 전 위원장을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먼저 그냥 선관위원장이 출장 간다고 하니까 배우자 동반하시라고 선관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 국민 혈세가 낭비된 건 아니냐고 따져 묻자 노태학 전 위원장 당연한 건 줄 알았다. 뭐 비판적인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는 취지 같죠. 그리고 노태학 전 위원장 이런 말도 합니다.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선관위 직원은 몰디브 가고 또 노태학 증인은 독일 에스토니아 갔어요. 그런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다음에 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 중인 위철한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야당은 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 밥 친구 아니냐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태를 부른 주범 중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한 상임위원이라 봅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수습을 봅니다. 위해서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재라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